예, 일본의 경제 침략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에 잊혀진 사건이 있었죠.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어제 첫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재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최소윤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어제가 재판이었죠?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나고 어제 첫 공판이었습니까? 제가 이거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좀 절차 진행을 서두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사를 보이긴 했는데요. 사실은 삼성 측 변호인단에서 뭐 수사 기록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검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많은 피고인들을 기소를 하려 추가 수사를 진전을 시키려던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재판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예, 그래도 사실은 어제 진행을 한 게 결국에는 3회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내달 6일에 9월 6일 금요일에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그 뒤에 아마도 첫 정식 재판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가 첫 공판 기일. 네. 공판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좀 늘어졌군요. 그 예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정이 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봤을 때 원래는 이제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피고인이 따로 출석 의무는 없고 변호인이 네. 출석해서 뭐 그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그런 의견을 간략하게 뭐 인정한다, 인정하지 네. 않는다 하는 걸 밝히고 그다음에 검찰이 증거를 신청을 하면 이 중에 어떤 걸 동의한다, 어떤 걸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 그거에 따라서 재판부가 뭐 증인은 몇 명을 신문하면 되겠다, 뭐 어떤 증거로 조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재판의 그 계획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쟁점 정리를 하죠. 예, 그렇죠. 근데 삼성 이제 변호인단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삼성전자 측 부사장들과 삼성전자 상무 5명을 공동으로 변호하는 그 변호인이 있는데 예. 이쪽에서 공식적인 그 정식 그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을 미뤄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3회 공판 준비 기일까지는 그 기일 전까지는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달라고 재판부가 당부를 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출은 되지 않았고 대신에 그래도 한 가지 진전이 있었던 건 법정에서 뭐 약간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 대략 뭐 단어 몇 개를 삭제한 거, 뭐 서류를 예. 삭제한 이런 뭔가 서류를 삭제하고 자료를 삭제했다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예. 대신에 삼성 측은 이 분식회계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분식회계를 위한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다. 예. 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그런 예. 취지로 부인을 하는 의견을 간략하게 밝혔고요. 네. 아마 다음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정식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기소가 된 공소 제기가 된 주요 혐의는 물론 이제 이 사건 전체는 분식회계 사건, 회계 사건이긴 합니다만 지금 8명이 그 기소가 된 사건은 증거인멸이죠. 예,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떤 혐의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사건은 총 5개로 진행이 돼 왔고요. 네. 사실은 5개로 따로도 혹은 병행으로도 진행이 돼 오다가 예. 어제 재판부가 병합 결정을 내렸고요. 아, 그랬군요. 예, 이 5개 사건인데 피고인은 총 8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쉽게 분류를 하시면 일단 바이오에피스 제일 먼저 구속 기소가 됐고요. 예.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상무급, 부장급 이렇게 임직원이 있고 예.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대리급의 아주 실무 직원입니다. 예. 보안 담당 대리인데 아마 몇 달 전에 그 보도에서 보시면 그 검찰이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서 공용 서버를 찾아냈다. 예. 집에다 서버를 은닉했다. 이런 보도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그랬군요. 그 직원이 이제 그대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거고요. 예. 마지막 3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 여기 사업지원 TF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예. 이 사업지원 TF는 사실 그 우리 국정농단 사건 때 가장 유명해졌던 그 삼성 그룹을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하는 미래전략실의 예. 약간 후신급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렇게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사업지원 TF 부사장 그리고 옆에 보면 박모 인사팀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부사장 승진하기 전까지 사업지원 TF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증거인멸 전체에 그 그룹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지시가 있었다. 네.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수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예. 이 삼성전자에서는 사업지원 TF 쪽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예. 3건 그리고 총 5명이 기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길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이 정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다. 이런 얘기는 수사 초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회계 사기, 분식 회계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검찰 수사가 증거인멸에서 상당한 소득을 얻으면서 성과를 얻으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상당히 좀 강한 처벌 이런 것까지 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상황도 그렇고 검찰에서는 지금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내지는 혐의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재판에서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그런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밝힌 것 이상의 거를 좀 더 금감원에서 밝혀진 것 이상을 밝혀보려고 한다. 뭐 이런 발언도 하기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기에서 공소 사실에서 보면은 이게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인을 뭘로 볼 것인가, 타인의 형사 사건을 뭘로 볼 것인가 했을 때 검찰이 명확히 이게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만이라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수사를 해서 밝혀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 수사와 그런 기소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뭐 이 지금 8명의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그 전후로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랬죠? 사실 아까 전에 그 삼성전자 사업진티프 부사장이랑 인사팀 부사장이 그 구속되던 시점에 이 김태한 대표도 같이 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인멸 혐의에서 김태한 대표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아예 본안 사건으로 분식회계 혐의로 영장을 또 한 번 청구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가 막 이제 물살을 타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원에서는 조금 그 템포를 좀 낮춰가자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구속영장에 대한 그 판단이 본안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결과가 또 바뀔 수가 있죠. 어제하고 뭐 그전까지 계속 그 공판을 지켜봐왔고 또 그전에 수사 상황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우리 최 기자는 지금 변호인단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근거나 또는 그 주장의 요지는 뭡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이제 삼성전자 그 임원들을 그 대리하는 변호인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입장을 밝힌 거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뭐 자료를 뭐 삭제했다. 우리 뭐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 뭐 미전실, 뭐 JY 이런 단어가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뭐 이런 경영승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걸 검색해서 관련된 메일을 삭제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의 자료 삭제나 뭐 컴퓨터 포맷이나 하드디스크 포맷이나 이런 일들이 이뤄진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인정을 하고 다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변호인단이 이번에 공통으로 주장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인멸의 전제가 되는 행위, 즉 분식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나중에 분식회계가 사실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고 유무죄 판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식회계 판단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양형을 많이 받게 되면 뭐 나중에 분식회계가 무죄로 밝혀졌을 때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는데 무죄로 밝혀졌을 때 그럼 범행도 아닌 것을 위한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인멸 법정에서도 잠시만요. 지금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삼성 측에 지금 분식회계는 기소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안 되면 피고인들은 죄도 되지 않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로 많은 양형을 선고받으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삼성 측 변호인단, 삼성전자 측의 부사장들의 주장이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계열사죠? 분식회계가 만약 유죄 성립이 안 되면 최소한 양형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측에서는 약간 톤을 좀 낮췄습니다만 결국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군요. 같은 주장입니다. 분식회계가 먼저 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지금 증거인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증거인멸이냐, 그러니까 형법상의 죄가 되는 증거인멸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전제되는 사실이 분식회계고 그것에 먼저 다퉈야 된다. 네. 상당히 머리를 좀 잘 쓰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검찰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었는데요. 예. 근데 뭐 아무래도 검찰에서 분식회계인 본안 혐의로 기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인멸로 먼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러면 이 증거인멸 법정에서도 그 일부 분식회계에 대한 유무죄에 관련한 심리를 좀 진행을 해야 될까 하는 공방이 좀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네. 뭐 수사 중인 사건 혹은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만으로도 예. 이 증거인멸죄가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없다. 아하. 예, 이걸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예. 주장을 펼쳤고요. 예.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아니다.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양형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취재를 참 꼼꼼하게 잘 했군요. 지금은 전초전인데도 이 정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본안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상당히 여러 쟁점으로 좀 시끄러울 그럴 가능성이 많군요. 오늘 이번 주에는 좀 그 법조의 주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29일 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29일 날 오후 2시죠. 네. 오후 2시에 또 있는데 29일과 30일에는 그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를 두고 뉴스 분석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